오른쪽 그림은 어떤 오락기를 단순화하여 그린 것이다. 이 오락기는 입구에 공을 넣으면 A, B, C, D 중 어느 한 곳을 지나면서 그 위치에 꺼져 있는 등은 켜지고 켜져 있는 등은 꺼지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구가 모두 꺼진 상태에서 공을 두 번 넣어 두 번 모두 A를 지나면 A 위치의 전등은 꺼졌다 켜지고 각각 A, B를 지나면 A, B 두 위치에 있는 전등은 모두 켜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공이 지날 때마다 전등이 켜지거나 꺼지기를 반복하다가 A, B, C, D 네 곳 모두 전등이 켜지면 게임이 끝난다. 여섯 번째, 공을 넣었을 때 게임이 끝나게 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처음 상태는 전등이 모두 꺼져 있으며 갈림길에서 양쪽 방향으로 공이 지나갈 확률은 서로 같다. 공이 떨어져요, 맨 처음에. 이쪽으로 갈 확률도 2분의 1, 이쪽으로 갈 확률도 2분의 1이고요. 자, 여기서 또 갈라지겠죠? 또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결국 여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B도 4분의 1. 그러니까 확률은 다 4분의 1씩 되겠죠? 이렇게. 여기로 떨어지는 걸 제가 소문자 A로 할게요. 여기 B, C, D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자, 예를 들어 한 번씩 떨어지면 불이 다 켜지겠죠? 근데 문제가 여섯 번째 공을 넣었을 때 게임이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섯 번이면 기본적으로 한 번씩은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두 번은 같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꺼졌다 켜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A에 세 번 들어가요. 나머지 B, C, D에 한 번.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딘가는 세 번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한 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것들을 쭉 배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A, 뭐 B, A, C, D도 되겠죠. 쭉 해서 이것들을 쫙 배열을 하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초반에 A, B, C, D 이렇게 돼버리면요. 그리고 마지막에 A, A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마지막 요 전에 요거 전에 A, B, C, D가 하나씩 나오게 되면요. A, B, C, D도 되고 뭐 A, B, C, D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네 번째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 끝나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는요.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절 문제로 보면 됩니다. 6 팩토리얼을요. A가 3개니까 3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고요. 이게 전체인데 이 중에서 이거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요거는 마지막에는 A 2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요것만 나열하는 거. 순열이니까 그냥 4 팩토리얼. 이거를 이렇게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요, 요 확률을 이제 구해보면요. A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또 4분의 1, 4분의 1, B도 다 4분의 1이기 때문에 이 확률은 4분의 1의 6제곱이 됩니다. 다 똑같이 4분의 1의 6제곱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그래서 이 가지수가 이만큼 있는 거고요. 곱하기 4분의 1의 6제곱 해주면 이것이 답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A일 때 얘기죠. A가 3개인 경우도 있고요. 또 B가 3개일 수도 있고 C가 3개일 수도 있고 D가 3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4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4가 한 번 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 계산하면은 6, 5, 4, 3부터는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요 값이 4, 5, 20에 6 곱하면 120. 120에서 4 팩토리얼 24. 빼주면 96이 돼요. 96 곱하기 이거 4 이렇게 약분시키고 나면 5 되겠죠? 이 분모에 4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4로 한번 약분시켜 보면은 4, 1은 4, 4, 2, 8, 4, 4, 16 이렇게 되고요. 그럼 여기 4 되고요. 4 한번 또 되겠네요. 그럼 4의 세제곱분의 4, 6, 24 이렇게 되고요. 2로 또 약분되겠죠? 2로 약분되면 3이고 이건 2의 6제곱인데 2 하나 약분되면 2의 5제곱. 그래서 2의 5제곱분의 3. 이게 30입니다. 32분의 3. 그래서 분자분모 더하면은 35가 최종 답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바둑판의 중앙에 바둑돌 1개가 놓여있다. 1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바둑돌을 이동시킨다. 1 또는 2가 나오면요.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되고요. 3, 4는 왼쪽으로 한 칸. 이거 오른쪽이네요. 자, 오른쪽으로 한 칸, 얘는 왼쪽으로 한 칸, 5면은 아래쪽으로 한 칸, 6이면 위쪽으로 한 칸. 이렇게 됩니다.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버섯돌이 A 지점에 놓이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여기요. 일단 여기서 일로 가려면요. 왼쪽으로 이렇게 2번 가고 아래쪽으로 1번. 이건 꼭 필요하죠.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그럼 3번이면 올 수 있는데 다 5번을 던진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2번이 더 추가되는데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겠죠. 만약에 위로 가는 게 1번이 다음 아래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던가요. 또는 여기서 왼쪽으로 1번 가면 오른쪽으로 1번 가는 거 이렇게. 그죠? 크게 이렇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해가지고 1번 확률과 2번 확률을 더하면 되는데요. 1번 확률을 구해볼게요. 일단 이 모양이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자, 순서를 결정해보면 5개가 있습니다. 5팩토리얼이고 같은 게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가는 거 2개가 똑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래쪽 내려가는 것도 2개죠. 2팩, 2팩 이렇게 돼요. 가지수가 이렇게 되고 곱하기 확률을 구해보면요. 자, 왼쪽으로 갈 확률. 왼쪽으로 갈 확률이 지금 자 왼쪽이 요거죠. 3 또는 4니까 확률을 보면은 전체 주사위 자 6개 중에 2개니까요. 3분의 1 요것도 써보면 3분의 1 이거는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왼쪽으로 좌우는 3분의 1이에요. 위아래는 5분의 1이고요. 그래서 이거 3분의 1짜리가 하나 둘 2개 있네요. 3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위아래로 가는 거는 6분의 1인데 6분의 1은 3개. 이렇게 됩니다. 2번의 확률을 구해보면요. 일단 나열하는 가지수가요. 그것도 5팩토리얼 나누기. 자, 왼쪽으로 가는 게 3개죠. 3팩토리얼. 또 아래쪽 오른쪽에 같은 건 없네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좌우로 가는 게 하나 둘 셋 4개. 4개네요. 그럼 3분의 1이 4개. 그 다음에 아래로 가는 거 6분의 1은 하나. 그래서 이거 2개를 더하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면요. 답이요. 972분의 55. 이렇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꼭지점이 A1, A2, A3, A6인 정육각형 모양의 게임판에서 다음 규칙에 따라 게임이 진행된다. 규칙 1. A1을 출발점으로 한다. 이 출발점으로 하고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시계 방향을 이웃단 꼭지점으로 이동하고 뒷면이 나오면 반시계 방향의 이웃단 꼭지점으로 이동한다. A4에 도달하면 더 이상 동전을 던지지 않고 게임이 끝난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가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가 동전을 5번 던져서 게임이 끝날 확률을 구하시오. 5번 던져서 게임이 끝나야 돼요. 그럼 이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나오는 거를 동그라미 제가 뒷면을 X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요. 일단 3번 만에 이렇게 끝날 수도 있죠. 3번 만에 끝날 수도 있는데 5번 되려면요. 뭐 동그라미 한 번 더 나오고 X 한 번 나와가지고 다시 A4로 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이렇게 4번이 있고요. X가 1번. 이렇게 있으면 최종적인 위치는 이쪽이 될 거예요.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3번 만에 끝나는 거를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거 배열하는 거 볼게요. 요거 배열하는 게 그냥 X 위치만 결정하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5가지. 또는 뭐 5팩 나누기 4팩 해도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보고 5가지 중에서 안 되는 걸 볼게요. 자, 안 되는 게 뭐냐면 이 3번 만에 끝나는 거 이렇게 앞쪽에 3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X도 있고 X 동그라미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2가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 쫙 배열한 것들 중에서 이 2가지 모양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기 2 하면은 가능한 게 3가지가 되겠죠. 3가지 모양이 되고요. 확률은요. 자, 이 앞면도 2분의 1이고 뒷면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5번 곱해진 거예요. 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거꾸로 x 4개에 5 하나 이렇게 뒷면 앞면 이것도 상황이 똑같죠. 안 되는 경우 똑같고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되겠죠. 2개 더하는 거니까요. 확률 똑같으니까 곱하기 2 해주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요. 2 하나 약분되면은 4 이렇게 되죠. 2의 4제곱
16분의 3. 16분의 3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수직선을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짝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1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1만큼 점 P가 움직인다. 주사위를 4번 던진 후 원점에서 출발한 점 P가 다시 원점에 돌아왔을 때 그랬습니다. 점 P가 A요. 1일 여기에 들러왔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주사위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 자, 짝수도 확률이 2분의 1이고요. 홀수도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짝수든 홀수든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정도로 기대가 돼요. 그래서 짝수 나오는 경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표현하고요. 홀수로 x라고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4번 던졌을 때 일단 원점으로 돌아오는 모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원점으로 돌아오려면요. 동그라미가 2번, x가 이렇게 2번 나오면 되겠죠. 자, 이것들을 나열하는 가족수만큼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건 4팩토리얼 나누기,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2팩, 2팩. 그래서 24를 4로 나누면 6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자, 1에 들러왔을 확률 6가지밖에 안 되니까요. 직접 해볼게요. 맨 처음에 동그라미가 나오면 오른쪽으로 짝수 나오니까 벌써 1로 가겠죠.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것들은 다 뭐다? 얘를 거쳐 오는 겁니다. 그럼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요. 지금 동그라미 XX, 여기 X 동그라미 X, XX 동그라미. 자,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자, X로 출발하는 거 볼게요. X로 출발하고 동그라미 하면 원점이고 또 동그라미가 나오면 이것도 1까지 간 거죠. 이렇게. 이것도 1까지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없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게 X 동그라미는 안 되고요. 그쵸? 이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XX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확률이니까요. 6분의 4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고요. A제곱 B제곱이네요. 3의 제곱 9, 2의 제곱 4, 9하고 4 더하면 최종 답은 1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1, 2, 3, 4, 5, 6 이 숫자가 한 면에만 각각 적혀있는 6장의 카드가 일렬로 놓여있다. 주사위를 한 개 던져서 나온 눈이 수가 2 이하이면 가장 작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한 장을 뒤집고 3 이상이면 가장 작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로부터 차례로 2장의 카드를 뒤집는 시행을 한다. 세 번째 시행에서 4가 적혀있는 카드가 뒤집어질 확률을 구하셔. 세 번째 시행했을 때 이 4가 이렇게 뒤집어져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맨 처음에 2 이하가 나왔어요. 그럼 얘를 뒤집어요. 두 번째 시행에서 또 2 이하가 나왔어요. 얘를 뒤집어요. 세 번째 시행에서 만약 3 이상이 나오면 이거 2장을 뒤집는 거지. 이렇게 뒤집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시행에서 얘가 뒤집혀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시행, 자,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이렇게 있다고 보고요. 시행을 지금 2 이하면 한 장 뒤집죠? 한 장. 그러니까 한 장을 뒤집을 수도 있고 이렇게 2장을 뒤집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나, 둘, 1, 2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행에서 1, 한 장을 뒤집고요. 두 번째 시행에서 1, 그러면 현재까지 이렇게 2개가 뒤집어졌죠? 세 번째 시행에서 4가 뒤집히려면 세 번째는 2, 이렇게 2장을 뒤집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나 보겠습니다. 자, 1, 그 다음에 여기가 2가 되고요. 두 번째 시행이 2개. 그러면 여기까지 3번까지 뒤집어지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하나를 뒤집어도 되고요. 이렇게 되고 세 번째 2개를 뒤집어도 되죠. 그럼 이제 4와 5가 이렇게 뒤집혀지는 거니까 이것도 뒤집어지는 현상이 되겠죠. 그럼 이제 1로 하는 경우 다 했고요. 자, 2로 시작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2, 1, 그럼 3이니까 그 다음에 1 이것도 되고요. 2, 1, 2도 되겠죠.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각각 이제 확률을 구해보면요. 1, 즉 하나 뒤집을 확률은 2 이하니까 6분의 2, 3분의 1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2가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겠죠. 3 이상은. 그래서 요거 확률을 써보면 3분의 1, 이렇게 2개 있고 3분의 2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똑같죠? 3분의 1 2개, 3분의 2 하나 이렇게 똑같아요. 그리고 요것도 그러니까 1 2개 모양 보니까요. 지금 요거 1 2개 있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 자, 이것들은 다 똑같이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가 곱하기 3 하면 되겠네요. 써보겠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인데 이런 건 3개가 존재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확률은 3분의 1에 3분의 2가 이렇게 2개가 되겠죠? 2개. 더하기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이런 것들은 두 가지가 있죠. 요거랑 요거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면요. 약분 이렇게 시키지 말고 어차피 이거 통분해야 되니까요. 분모가 그냥 3의 세제곱으로 보면요. 27분의 2, 3, 6이 되고요.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더하면 14. 27분의 14. 약분 안 되죠? 27분의 14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상자 A는 빨간 공 3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고 상자 B는 비어있다. 빨간 공을 제가 A라고 할게요. A 3개가 있고요. 검은 공은 B라고 하겠습니다. 상자 A에서 이미 2개의 공을 꺼내 빨간 공이 나오면 A가 나오면 실행 1을, 빨간 공이 나오지 않으면 실행 2를 할 때 상자 B에는 빨간 공의 개수가 1일 확률을 구하시오. 실행 1은요. 꺼낸 공을 상자 B에 넣는데요. 자, 여기서 뭔가 여기서 공 2개를 꺼내는 거죠. 2개를 꺼내가지고 만약에 빨간 공이 둘 다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만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는 꺼낸 거를 상자 B에 넣습니다. 그리고 실행 2는 꺼낸 공을 상자 B에 넣고, 실행 2는 뭐냐면요. 빨간 공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꺼낸 공을 B에 넣어요. 그럼 꺼낸 공이 다 검은색 공이겠죠. 이 B겠죠. B. 자, 요 B를 상자 B에 넣고요. 다시 상자 A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더 꺼내어 상자 B에 넣습니다. 그러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네요. 근데 빨간 공의 개수가 1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요. 마지막에 맨 처음에요. 맨 처음에 여기 임의의 2개의 공을 꺼냈는데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빨간 공이 나오는 경우. 나오는데 어차피 하나니까요. 하나만 나오는 경우를 구할게요. 맨 처음 시행할 때 공이 8개죠. 8개 중에 2개를 뽑습니다. 여기서 2개를 뽑았는데요. 빨간 공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말은 없지만 나머지 검은색 공 얘도 1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3C1 곱하기 5C1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 상자 B에 이제 검은색이 빨간 공의 개수가 1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은요. 맨 처음에 검은색 공만 뽑아요. 검은색 공 뽑을 확률이 8C 2분의 5C2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요. 연속 동작입니다. 그럼 2개를 뽑았어요. 2개를 뽑았기 때문에 2개는 이제 상자 B상자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우리 어차피 이 검은색 공은 우리 관심 없습니다. 나머지 이제 다시 여기서 2개를 뽑아요. 2개를 뽑은 게 그 중에 검은색이 하나가 들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6C2분의 이렇게 되겠죠. 6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검은 게 아니죠. 빨간 거 하나, 검은 거 하나. 3C1. 3C1은 3이고요. 또 3C1은 3이니까 이렇게. 이걸 계산하면 답이 됩니다. 8C2는요. 8 곱하기 7을 2로 나눠요. 4, 7은 28. 28분의 3, 5, 15. 이렇게 되고요. 이거 8C 똑같이 28 되겠죠? 28분의 5C는 10입니다. 곱하기 6C 하면 15가 되고요. 3, 3, 9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3이라고 쓸까요? 약분을 해주면 3 약분되면 5가 되고요. 5하고 10하고도 약분되면 2. 이거는 이제 약분 안 해도 되겠네요. 덧셈이니까. 28분의 15고요. 2 곱하기 3하면 6이죠. 더하면 21. 약분이 7로 되겠네요. 7, 3, 21, 7, 4, 28. 4분의 3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12개를 그림과 같이 배치하여 나타내는 24개의 점들 중 이미 2개의 점을 선택하여 선분을 만들 때 선분의 길이가 루트 11 확률을 구하시오. 24개 중에서요, 일단 2점을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24C2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분모가 될 거고요. 선분의 길이가 루트 10이 돼야 돼요. 루트 10은요, 예를 들어 여기 3, 1 이렇게 3, 1이 되면 3의 제곱 9 더하기 1이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이 대각선 길이 요게 루트 10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자, 여기서 루트 10이요 3, 1 요 모양 말고요, 다른 거 있나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두 점이 있다고 치면 요것도 자연수, 이것도 자연수가 될 거예요. 이런 모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곱 해가지고 이 10이 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아까 3, 1 1의 제곱과 3의 제곱 하면은 10이 되겠죠. 다른 거 또 있나 보세요. 2의 제곱 4, 나머지는 6이니까 되는 게 없죠. 그렇죠? 루트 6은 안 되니까. 그리고 3은 어차피 이거고 더 이상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루트 10 되는 거는 이런 모양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런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 지금 이렇게 1, 3 이런 직사각형 생각하면 2개씩 나오죠. 이렇게 2개씩. 그래서 이런 직사각형이 몇 개 있는지만 이렇게 세보겠습니다. 곱하기 2가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예요. 자, 이거 하나, 그다음 이쪽에 2개가 되겠죠. 2개. 그 다음에요, 이쪽에서 이것도 돼요. 여기 벼 있지만 어차피 우리 양 끝값만 보는 거니까요. 3개, 4개. 그쵸? 이런 식다 되죠. 5, 여기도 5, 6, 이쪽에 7, 8. 자, 이쪽에 8개 나오고요. 이쪽 세로 모양. 이렇게 모양도 똑같죠. 지금 2개씩.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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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렇게 해서 8개. 해서 16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요. 24C는 24 곱하기 23을 2로 나눕니다. 약분되니까 이렇게 12가 될 거고요. 분자가 2 곱하기 16이었죠. 자, 2도 이렇게 약분되면은 6이 되고요. 자, 2 하나 또 약분되면은 3에 여기는 8. 더 이상 없네요. 3 곱하기 23 하면은 69분의 8. 이렇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학생 2명씩 있다. 이 6명이 그림과 같이 좌석, 번호가 지정된 6개의 좌석 중 임의로 1개씩 선택하여 앉을 때 같은 나라의 두 학생끼리는 좌석 번호의 차가 1 또는 10이 되도록 앉게 될 확률. 자, 1이면요, 이렇게 이웃해야 되는 거죠, 이쪽으로. 그 10은 앞뒤로. 이렇게도 이웃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웃하게 앉으면 되겠네요. 그럼 두 나라씩이니까요, 일단 6명이 앉는 방법이 6팩토리얼 이렇게입니다. 전체 6팩토리얼 분해 볼게. 예를 들어서 2명이 2명 이렇게 2명 이렇게 앉으면 되겠죠. 이렇게 앉는 거. 예를 들어서 한국 학생이 앉을 수 있는 위치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중에 결정을 하면 되고요. 중국 학생 2군데 중에 하나, 일본 학생 하나. 그러니까 세 덩어리 배열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거 세 덩어리 배열하는 거요. 3팩토리얼 이렇게 되고요. 그 한국 학생 안에서 이거 2명이 자리 바꿀 수 있겠죠? 곱하기 2 들어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안에서 자리 바꿀 수 있습니다. 곱하기 2. 일본도 마찬가지로 곱하기 2. 2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2명이 앉아도 되겠죠. 이렇게. 여기 앉고, 그러면 이웃하려면 여기 앉은 사람은 무조건 여기랑 같이 앉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앉아야 되고요. 나머지는 또 이렇게 앉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앉는 것도 상황이 이거랑 똑같죠. 그래서 곱하기 또 들어가면 또 똑같이 이거 더하기 똑같은 거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앉는 모양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앉는 경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기준을 잘 잡아야지 우리가 빠뜨리지 않고 셀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보면요, 얘가 이렇게 이웃해 있는 경우는 지금처럼 나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경우는 맨 처음에 구한 게 있고요. 요게 이렇게 되면서 얘가 이렇게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거밖에 없죠,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그럼 크게 볼 때 이게 세 가지가 있네요. 곱하기 3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분자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2가 4개 있고요.
3은 2개가 있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 팩토리얼이 6, 5, 4, 3, 2고요. 자, 2가 4개, 3이 2개. 3이 하나 약분되고 또 하나가 6이랑 약분돼서 2가 나오고요. 자, 2가 여기 하나, 여기 2개 있죠. 또 하나. 2가 총 4개예요. 2가 4개가 약분되면 다 사라지겠네요. 그러면 여기 5만 살아남고 위에는 다 약분됐으니까 5분의 1. 5분의 1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세 명씩 탑승한 2대 자동차 A, B가 어느 휴게소에서 만났다. 이들은 6명은 연료 절약을 위해 좌석수가 6개인 자동차 B에 모두 승차하려고 한다.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앉을 때 처음부터 자동차 B에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좌석이 아닌 다른 좌석에 앉게 될 확률은 P분의 Q이다. 이때 P 플러스 Q를 구하시오. 문제가요. 자동차 B가요. 좌석이 6개가 있다고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자, 운전자는 어차피 그대로 앉죠. 이게 B자동차입니다. 얘는 그대로 운전자가 앉기 때문에 얘는 신경을 안 쓰면 돼요. 나머지의 2명이 A, B라고 할게요. 자, 이 좌석에 이렇게 앉았다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2명이 이제 다시 자리를 앉을 때 자리를 앉을 수 있는 위치가 A가 앉을 수 있는 게 5군데, B가 앉을 수 있는 곳은 나머지 4군데 중에 앉으면 되겠죠. 자, 이게 전체 가지수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뒤쪽에서 이 A 자동차에서 온 3명은요, 어차피 앉는 방법이 3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분자도 붙고요, 분모도 붙어요. 나중에 대열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또는 이제 다시 앉을 때 A, B가 먼저 앉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A 자동차에서 온 사람들은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A, B가 앉을 수 있는 게 5 곱하기 4. 그 중에서요, 다른 좌석에 앉아야 되죠? 그걸 보겠습니다. 그럼 이 A가 여기는 못 앉죠? 이쪽에 앉아요. A가 이쪽에 앉으면 B는 나머지 4군데에 아무데나 앉으면 되겠죠? 4개. 자, A가 이 자리에 앉습니다. 이 자리. 이 자리에 앉으면 B는 요 자기 자리는 못 앉으니까 나머지 여기, 여기, 여기 3군데 이렇게 돼요. 즉 A가 여기 앉으면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못 앉기 때문에 하나, 둘, 3군데. A가 여기 앉아도 나머지 3군데 이렇게. 전체가 20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냥 직접 세면 돼요. 다 더하면은 9 더하기 4, 13. 그래서 20분의 13이 됩니다. 약분 안 되고요. PQ 더하면은 33이 최종 답이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A, B, C, D 4개의 축구팀이 있다. 이들은 각각 다른 모든 팀과 한 경기씩을 치르게 되고 각각의 팀이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2분의 1이다. 경기에서 모두 이기거나 경기에서 모두 진 팀이 생길 확률을 n분의 n이라고 할 때 n 플러스 n의 값을 구하시오. 전승이나 전패 팀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이기는 팀이 있는 거 볼게요. A팀이 이길 확률을 보겠습니다. A팀이 이길 확률은요, A가 B와 경기에서 이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3번 이기면 되니까 이렇게 돼요. 2분의 1의 세제곱. 근데 자, A가 이길 수도 있고요, B가 이길 수도 있고, C가 이길 수도 있고, D가 이길 수도 있죠. 모든 확률이 다 똑같기 때문에요, 4를 곱하면 됩니다. 4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전승팀이 있는 거고요. 더하기 모두 진 팀이 있는 거예요. A팀이 모두 졌다고 치면요,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겠죠. 각각 다 져야 되니까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A가 다 질 수도 있고 B가 다 질 수도 있고 C, D 해서 곱하기 4가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항상 이게 확률을 구할 때 또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요, 2가지 상황 있을 때는 겹치는 게 있으면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A 또는 P, P, A, 합 B. 합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요, PA 더하기 PB, 이게 기본인데 겹치는 게 생기면 이렇게 빼줘야 됩니다. 집합에 교집합 빼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겹치는 게 있죠. 전승팀이 있으면서 모두 진팀이 있는 거, 전패팀이 있는 거,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빼줘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전승팀이고요. B가 전패팀이네요. 자, 이런 경우 볼게요. 근데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죠. 결정하는 게 몇 가지 있냐면 전승팀을 결정하는 게 4가지고요. 그거에 이어서 전패팀을 결정하는 게 3가지. 그래서 4, P, 2, 4 곱하기 3, 뭐 4P2 해도 되고요. 4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보겠습니다. A가 전승을 해드니까 이렇게 경기에서는 A가 이겨야 돼요. 2분의 1이고요. C와 D도 이겨야 되겠죠?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이 몇 개 있나 볼게요. 하나, 둘, 세 개 있고요. 자, B는 이제 A랑 해서 진 거는 여기도 표시됐기 때문에 C랑 해서 지고 D랑 해서 져야 됩니다. 2분의 1이 하나, 둘, 셋, 넷, 5번이 곱해지죠. 2분의 1의 5제곱. 자, 이거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2분의 1의 세제곱, 8분의 1 곱하기 4 하면 2분의 1이고요. 똑같죠? 2분의 1. 요거는 4가 약분하면은 2개 약분되니까 8분의 3 빼기 8분의 3. 이거 2개 더하면 1이죠? 1에서 8분의 3 빼면 8분의 5가 됩니다. 자, m과 n 이거 2개 더하면은 최종 답은 13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각각 3명의 선수로 구성된 A팀과 B팀이 있다. 각 팀 3명의 순번을 1, 2, 3번으로 정하고 다음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한다. A팀 1번 선수와 B팀 1번 선수가 먼저 대결한다. 대결에서 승리한 선수는 상대팀이 다음 순번 선수와 대결한다. 어느 팀이든 3명이 모두 패하면 경기가 종료된다. A팀이 2번 선수가 승리한 횟수가 1번일 확률을 구하라. 각 선수가 승리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무승부는 없다. 자, A팀, B팀 이렇게 2개 있습니다. 선수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어요. 자, A팀의 2번 선수가요. 승리할 횟수가 1번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A팀 입장에서 볼게요. A팀 입장에서 제가 승리를 하면은 동그라미, 패하면 X라고 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대결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먼저 A팀이 이겼어요. 이렇게 이겼습니다. 1번 이겼어요. 그럼 1번이 2번하고 붙겠죠. 이렇게. 그래서 또 이겼어요. 이기는 거 우선순위로 보겠습니다. 다 모든 경우를 찾을 건데요. 우선순위가 이기는 걸 보겠습니다. 이기고 이겼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이기면 경기가 끝나버리죠. 2번 선수가 경기를 하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 선수가 한 번 이겨야 되니까 세 번째는 져야 돼요. 지면은 이제 졌기 때문에 2번 이기고 졌죠. 이렇게 붙었는데 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 선수가 3번하고 대결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기면 되겠죠. 이렇게 이기면 2번 선수가 이긴 횟수가 한 번이 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A팀이 이겼어요. 이기면 또 이거밖에 없죠. 다른 경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진 경우 보겠습니다. 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A팀의 2번 선수가 경기를 하겠죠. 2번 선수가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기에서 이겨야 되겠죠. 한 번은. 자, 한 번 이겼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기면 안 되잖아요. 한 번만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번째 경기에서는 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A팀이 2번 선수가 한 번 이긴 경우가 되겠죠.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도요. 이 뒤에는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고려하지 않으면 벌써 우리가 목표를 달성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들은 어차피 다 더하면요. 이게 확률이 1이 돼요. 보통. 1이 되기 때문에 안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의심이 되면 한번 모든 경우를 다 해보세요. 다 해서 이거를 더해보면은 확률이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나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이기는 거 다 했네요. 져야 되겠네요. 첫 번째 선수가 졌어요. 1번이 졌고, 그 다음에 2번 선수가 이깁니다. 이렇게. 한 번 이겼죠? 한 번 이겼으니까 세 번째 경기는 져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또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경우밖에 없네요.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요 세 가지의 확률을 더해서 구하면 됩니다. 확률 다 2분의 1이에요. 이길 확률도 2분의 1, 질 확률도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곱하면은 2분의 1의 4제곱, 1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요 경우도요, 16분의 1이 되고요. 요 경우는 2분의 1 3번 곱하면 되니까 8분의 1.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요. 16분의 1, 16분의 1, 이건 16분의 2니까 더하면 16분의 4. 4로 약분하면 4분의 1. 요게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12개의 전구와 전광판으로 이루어진 신호기가 있다. M열의 전구가 N개 켜져 있는 경우 N 곱하기 4의 N-1제곱으로 계산되고 4개의 열이 계산된 수의 합이 전광판에 나타난다. 예를 들어 1열에 하나, 3열에 2개의 전구가 켜진 경우 전광판에 33이 나타난다. 12개의 전구 중 임의로 2개를 켤 때 전광판에 짝수가 나타날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점수가 여기 보면은 M열이에요. M열이 요거고요. 그리고 N개가 켜지면 앞에 N을 곱합니다. 근데 우리는 짝수인지 홀수인지가 관심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4의 n-1제곱 있잖아요. 여기 4가 지금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n-1이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4의 0제곱하면은 우리 4의 0제곱은 1이고요. 4의 1제곱은 4, 4의 2제곱은 16 해서 요것만 1, 홀수 되고요. 나머지 4의 1, 2, 3, 4은 당연히 다 이건 짝수가 되겠죠. 짝수가 될 거기 때문에 요 m이 1일 때 4의 0제곱 돼서 요것만 홀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1열. 요것만 홀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2열부터는요. 2 집어넣으면 4의 1제곱 되겠죠. 그래서 4의 제곱, 4의 세제곱이 곱해지기 때문에 여기는 다 짝수가 됩니다. 이쪽 불은요. 켜지면 다 짝수가 되는 거예요.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1열이라고 하면요. 1 집어넣으면 4의 0제곱 1이 되고요. 앞에 있는 곱하기 n만 들어가겠죠. n. 그래서 여기 전구의 개수가 만약에 하나면은 1, 2개면 2. 그럼 하나면 홀수, 2개면 짝수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2개를 켤 때 짝수가 되는 거. 그럼 2개의 합을 2개를 합했을 때 짝수가 돼야 되는데요. 이 짝수가 되는 것보다는 홀수가 되는 게 좀 적어요. 그래서 여사건으로 풀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홀수가 되는 경우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구 2개인데요. 아까 여기서 2개를 뽑으면 다 짝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2개 뽑는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1, 2, 3열에서 2개를 다 뽑는 경우는 다 짝수가 될 거고요. 1열에서 볼게요. 1열에서 2개를 다 뽑아요. 만약에 1열에서 2개를 다 뽑으면 여기 n이 2가 되죠. 2 곱하기 뭐 이런 꼴이기 때문에 이것도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여기서 뽑아도 안 되고 여기서 뽑아도 안 돼요. 그럼 홀수가 되려면요. 1열에서 1개를 뽑고요. 1개 뽑으면 여기가 1 곱하기 약간 4의 0제곱 1 되기 때문에 그냥 1 되겠죠. 하나를 뽑으면 1 나오고 나머지 여기서 뽑으면 여기서 뽑으면 짝수가 될 거기 때문에 하나를 여기서 뽑고 나머지 하나는 이쪽에서 뽑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홀수 더하기 짝수에서 합이 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12개죠. 전구가 12개 중에서 2개를 킬 거예요. 12C 2분의 하나는 이쪽에서 선택하거나 이쪽에서 선택합니다. 여기서 선택하는 게 3C1 3 곱하기 여기는 9C1 9 여기 답이 돼요. 계산을 해보면 1 마이너스 12C2가요. 12 곱하기 11 나누기 2 되겠죠? 약분되면 6 곱하기 11이 되고 분자는 3 곱하기 9 3 하나 이렇게 약분시키면요. 이거 2 되겠죠? 22분의 9 그럼 22분의 22에서 9 빼면 되겠죠? 13 더 이상 약분 안 되니까 분자분모 더하는 게 답이었죠? 더하는 거 더하면은 35가 최종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은 말과 발판이 있다. 말은 한 번에 한 칸씩 인접한 칸으로 움직이는데 인접한 각 칸으로 이동할 확률은 모두 2분의 1이다. 예를 들어 A에 있던 말이 A와 인접한 BC로 이동할 확률은 각각 2분의 1이다. 최초 A에 있던 말이 n번 이동하여 처음으로 D에 도착할 확률을 Pn이라고 할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P2는 2분의 1이다. 2를 한번 집어넣어요. n에. n에 2 집어넣으면 2번 이동하여 D에 도착할 확률이에요. 여기서 시작해서요. 2번 이동해서 이 D에 도착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D로 가려면 2번에 한 번 일로 갔다 일로 가는 거랑요. 또는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거 두 가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갈 확률은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갈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 됩니다. 더하면 2분의 1. 맞네요. 기억 맞고요. 니은
P, 2n 플러스 2는 2분의 1의 P2n이다. 자, 예를 들어서 2n번 시행해서요. D에 왔어요. 자, 2n번 시행해서 D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P2n 플러스 1은 두 번 더한 거죠. 두 번을 더 했을 때 다시 D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D에서 시작해서 두 번을 더해서 다시 D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요. 방법이 일단 이거 지울게요. 자, 여기 B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C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B로 갔다 돌아오는 확률은요. 가는 확률 2분의 1, 올라오는 확률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이 돼요. 여기에 4분의 1. 또는 이렇게 갔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2분의 1, 돌아올 때 2분의 1. 4분의 1. 더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럼 D에서 두 번을 시행해서 다시 D로 돌아올 확률이 2분의 1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P2n 있죠? 예를 들어 처음에 시작해서 2n번째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 확률이 P2n이고요. 여기서 두 번 더해서 다시 D로 돌아올 확률은 2분의 1을 방금 한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2n에 2분의 1을 곱하면 P2n 플러스 2가 돼요. 니은도 참입니다. 디귿 K가 1부터 10까지 PK의 값. 이건 P1 더하기 P2, P3, P4 이렇게 P10까지 다 더하면 되겠죠. P1을 보면요. 그거는 뭐냐면 A에서 시작해서요. 한 번 시행해서 D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출발한 말이 한 번에 1로 갈 수는 없죠. 최소 두 번은 가야 되기 때문에 P1은 0입니다. 0. 그럼 사라지겠죠, 그냥. 그러니까 P2는요. P2는 방금 구했죠? 2분의 1. P3요. P3. 자, 여기 도착했는데, 오늘 또 뭐 세 번이라고, 세 번 만에 여기 도착하는 거. 자, 세 번 만에 갈 수는 없겠죠, 그쵸? 한 번, 예를 들어서 뭐 두 번, 세 번인데 여기 도착 못, 다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쵸? 세 번에 이쪽에 도착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 번 가면 일로, 두 번 가면 뭐 이쪽으로나 이쪽. 그 짝수번일 때는 다 A나 D에 있어야 되고요. 홀수번일 때는 B나 C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더한 것 중에서요. 홀수들은 다 확률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짝수들의 확률만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 4, 6, 8, 10 이렇게 더하면 되는데 맨 처음에 P가 2분의 1이고요. P4는 요 니은 관계식 있죠. n의 1 집어넣으면 P4는 2분의 1의 P2.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2분의 1 곱한 4분의 1 돼요. 그 다음 P6은 또 2분의 1 곱한 8분의 1. 몇 개 안 되죠? 2분의 1, 4분의 1. P6이 여기다 2분의 1 곱한 8분의 1이고요. P8은 16분의 1, P10은 32분의 1. 다 더하면 됩니다. 좀 많아지면은 등비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겠죠? 1-R분의 첫째 항이 2분의 1에 1-2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됩니다. 32로 이렇게 보면요. 요거는 32분의 여기는 16을 곱하면 되겠죠? 16. 그 다음엔 20주로 들어서 8, 4, 2, 1 이렇게 돼요. 다 더하면은 31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네요. 맞는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1, 2, 3, 4에서 11에서 임의로 k개의 원소를 선택할 때 이 원소가 연속하는 자연수의 확률을 pk라고 하자. 보기에서 옳은 것은 모두 그런 것은. 기억 p2는 11분의 2다 그랬습니다. 두 개를 뽑는 거예요. 연속할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개를 뽑으면요. 전체 두 개 뽑는 가지수가 11개 중에서 두 개, 11C 2가 되겠죠. 그 중에서요, 두 개가 연속해야 돼요. 연속하려면 예를 들어 1, 2 이렇게 붙어 있으면 되겠죠? 또는 2, 3 이렇게 3, 4 쭉 해서 11까지. 개수는 앞에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요. 1, 2, 3, 4에서 10까지. 그래서 10개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요. 11C는 11 곱하기 10 나누기 2 분의 10. 10은 이렇게 약분되고요. 2분의 11에 역수 되겠죠? 11분의 2.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됩니다. 니은 PK는 P12-K이다.
자, 이거 12K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감을 좀 더 잡아볼게요. P2가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자, P2가 11C 2분의 10 이렇게 나왔고요. 3개일 경우는요, 11C 3. 분모는 만약에 가서 PK면요, 11CK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분자 모양을 잘 볼게요. 자, 3개예요. 3개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3개가 연속하면 1, 2, 3 이런 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2부터 2, 3, 4.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을 기준으로 보면 어디까지 되냐면 3개일 때는 이렇게 해서 9, 10, 11까지. 그래서 1, 2, 3, 4, 5, 6, 7, 8, 9니까 9개가 돼요. 이렇게 9개. 그래서 여기 하나 늘어나니까 얘 하나 줄어들죠? 그렇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은 문자로 표현할 때 K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얘가 하나 늘어나면 얘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이 합은 똑같아져요. 합은 12. 이것도 12. 그래서 이것도 얘랑 더해서 12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12에서 K를 뺀 게 됩니다. 그러면요, 니은이요, PK랑 P의 12-K, P의 12-K는요, 여기서 K 자리에 12-K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11C 12-K가 되고요. 여기도 12-에 K 자리에 12-K 이렇게 들어가요. 이 상태로는 같은 짓을 안 보이니까요. 이거 좀 변형을 시켜볼게요. 이거를 팩토리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11ck는요, 11 팩토리얼 나누기 k 팩토리얼에서 11에서 k 뺀 거예요. 11-k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 요거분의 12-k.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크게 볼 때, 이렇게 볼 때요. 분자 분모에 이 부분을 곱합니다. 곱하면은 분모는 11 팩토리얼 되고요. 여기 이제 분자로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여기 보세요. 12-k하고 11-k가 있죠. 요게 하나 더 크죠? 예를 들어 이게 뭐 5 팩토리얼 이렇게 있어요. 곱하기 6 하면은 6 팩토리얼 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보다 얘랑 곱할 건데 이게 하나 더 큰 거기 때문에 요거랑 이랑 곱하면은 12-k의 팩토리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k 팩토리얼은 그냥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일단 이 정도까지 놔두고요. 이 아래 것도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자는 10이 사라지고 k만 남겠네요. 이것도 11 팩토리얼 나누기 12-k 팩토리얼에 11에서 이 값을 뺍니다. 빼면은 k-1 팩토리얼 이렇게. 자, 이것도요. 분모는 11 팩토리얼만 남고요. 자, 분자는 여기 이제 올라가겠죠? 이게 곱해진 게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k하고요. k-1 팩토리얼 있죠. 이것도 곱하면은 방금 요것처럼 k 팩토리얼이 됩니다. k 팩토리얼 이렇게 되고 12-k의 팩토리얼 이렇게 되죠. 위에 거랑 모양이 똑같죠. k 팩토리얼, 12-k 팩토리얼, 분모는 11 팩토리얼. 그래서 값이 똑같이 나옵니다. 디귿이요. pk 중에서 최소값은 p10이다 그랬어요. 근데 p10 값이요. 여기서 10 집어넣으면은 p10이 여기 p2랑 같죠? 이 값이 p2랑도 같아요. 근데 p2 값은 구했죠. 11분의 2. 자, 근데 이게 최소값이냐 이거죠. 이게 서로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2에 11, 2하고 10 같고, 그 다음에 3하고 9도 같겠죠. 쭉 같은데, 과연 이게 최소값이냐? 그러면 나머지도 값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 감각을 좀 보면은,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연속하는 자연수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요. 개수가 한 중간 정도, 어중간하게 좀 중간 정도 개수가 있을 때가 아마 연속하는 게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 P, 뭐 아무거나 구해도 되는데 한 4 정도 구해볼까요? 아니면 바로 옆에 있는 3 구해보겠습니다. P3. P3을 구해보면 아까 PK 구한 게 요 값이었죠. 3을 대입을 해보면 12에서 3 빼면 9가 되고요. 분모는 11C3입니다. 그럼 11, 19를 3 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그럼 9가 이렇게 약분될 거고요. 뭐 계산 약분, 여기 11이니까 그냥 이대로 볼까요, 한번? 11 곱하기 10이니까 110 이렇게 되고요. 3 팩토리얼이니까 곱하면은 6 이렇게 돼요. 110분의 6이고, 이것도 분자분모에 10 곱해보면은 110분의 20이 되겠죠? 110분의 20이 110분의 6보다 더 크죠? P2가 더 크기 때문에
이 값이 최소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더 작은 게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값은 아닌 거예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A는 1, 2, 3, 4에 대하여 A에서 A로 의 모든 함수 F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은 P이다. 120P의 값을 구하시오. 자, F1과 F2의 곱은 9보다 크거나 같고요. 함수 F의 치역의 원소의 개수는 3개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자, 1, 2, 3, 4에서 1, 2, 3, 4로 갑니다. 자, F1과 F2 곱이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1이 만약에 1로 간다면 자, 1 곱하기 2가 아무데나 가도 9보다 큰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1로 가는 건 안 됩니다. 뭐 2도 당연히 1로 가도 안 돼요. 그럼 1이 2로 가면 2가 제일 큰 4로 가도 2, 4, 8밖에 안 되죠. 9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2로도 가면 안 돼요. 둘 다 2로 가면 안 되고요. 그럼 1이 이제 3부터 가능하겠네요. 3으로 갈 때. 3으로 가면은 이 값이 같은 3으로 갈 수도 있게 3도 되고 4도 되는지 하나씩 다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 3으로 가는 경우. 그럼 3, 4가 치역이 원소가 있으니까 3개 나오려면 지금 하나 맞았기 때문에 1, 2, 4 중에 2군데 가야 되니까요. 3이 갈 수 있는 곳 3군데 중에 하나, 4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죠? 2군데 중에 하나. 3 곱하기 2에서 6가지가 나옵니다. 자, 요번에는 2가 4로 가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는요, 치역이 집에서 2개 생겼죠. 하나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럼 1 또는 2가 있는데, 뭐, 상황은 똑같겠네요. 자, 1이 있는 경우 볼게요. 1이 있는 경우 한 다음에 2를 곱해주면 되겠죠. 2는 어차피 똑같을 겁니다. 그럼 2가 치역이 되려면요, 3과 4 중에 하나는 1로 가야 되겠죠. 자, 이건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세볼게요. 자, 3이 1로 갔어요. 3이 1로 가면은 4는 1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4로 갈 수도 있죠. 자, 3가지. 1, 3, 4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이 3으로 간다 그러면 4는 무조건 1로 가야 되고요. 하나. 그 다음에 3이 4로 간다고 하면은 4는 1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서 10가지. 자, 그리고 1이 4로 가고 2가 3으로 가는 경우. 이것도 상황이 똑같죠. 3, 4 어차피. 이거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거 10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10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4, 2가 4. 이렇게 가는 경우는요. 아까 1, 2가 3으로 가는 경우랑 똑같아요. 상황이. 개수가. 그래서 6가지 이렇게. 모든 경우가 더하면은 32가 되겠네요. 32가 이제 분자가 되고요. 분모는 함수 개수죠. 모든 함수 개수는 1이 갈 수 있는 곳 4곳, 4군데, 2도 4가지, 3도 4가지, 4가지. 4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요 확률에 곱하기 120p죠. 120도 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일단은 자, 4 하나 약분시키면은요. 여기 문제 할까요? 4, 3, 12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 4 하나 이렇게 약분되면서 4, 8, 32. 또 4 하나 약분되면은 4, 2, 8. 그리고 2 약분되고 또 2가 이렇게 약분되면은 15. 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집합 A 1, 2, 3, 4, B가 1, 2, 3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자, 이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뭐뭐 할 때 확률이니까 일단은 이거 함수 개수 세볼까요? 1이 갈 수 있는 곳 3군데, 2도 3군데, 3 3군데, 4군데, 3의 4제곱이 분모고요. 분자는 세면 됩니다. 자, F1이 2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게 5죠. 그러거나, 그쵸. 또는 F의 치역은 B이다 그랬어요. 자, 이거 둘 다 만족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확률 같은 거 할 때 여사건의 확률 있죠? 여사건의 확률 할 때는 1에서 반대 경우를 빼줘도 되겠죠. 만약에 A, 5원으로 집합으로 볼 때는 B입니다. 이렇게 집합으로 한번 보면은 A 합 B의 요거의 여사건, 이거의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도 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A의 여사건 교 B 이렇게 돼요. 그 뭐냐면 여기서
요거의 반대가 F1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반대는 F1 값이 자 2보다 작아야 되죠. 2보다 작은데 어차피 2보다 작으면 1밖에 없어요. 그래서 1 이렇게 되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AND F의 치역은 B다 그랬는데 그럼 치역은 B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 두 조건 만족하는 거를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1, 2, 3, 4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공역이 1, 2, 3입니다. 근데 F1은 1로 가야 돼요. 무조건 1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치역은 B가 되면 안 돼요. 치역이 B가 즉 2, 3이 화살을 둘 다 맞으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를 세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2를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2가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죠. 하나씩 다 해보겠습니다. 자, 2가 1로 가는 경우 볼게요. 그러면 이 3, 4는 2, 3으로 각각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치역이 B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일단은 자, 3이 갈 수 있는 곳 3가지, 4가 갈 수 있는 곳 3가지에서 안 되는 거 빼줄게요. 이렇게. 자, 3이 갈 수 있는 곳 3가지고요. 4도 3가지.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치역이 다 이렇게 나오고 2, 3으로 가거나 또는 얘가 3, 얘가 2로 가는 거. 이렇게 두 가지는 빼줘야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7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가 1로 가는 경우는 이거 만족하는 조건은 7가지. 그러니까 2가 2로 가는 거 이렇게. 그럼 벌써 두 개 나왔기 때문에 이게 3이 화살을 맞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는 3이 1, 2로 가야 되고요. 4도 1, 2로 가야 돼요. 2 곱하기 2. 그래서 4가지. 자, 그리고 2가 3으로 가는 경우도 상황이 똑같죠? 자, 이렇게 3으로 가도 2는 화살을 맞으면 안 되니까 3은 1, 3 2가지, 4도 1, 3 2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게 15가 됩니다. 15. 그래서 아까 전체 1에서 지금 아까 3의 4제곱분의 15 이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3이 하나 약분되니까 3 이렇게 되고요. 5 이건 27분의 5죠. 27분의 27에서 5 빼주면 22 27분의 2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합 x 1, 2, 3, y 1, 2, 3, 4, z는 0, 1에 대하여 조건 가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하고 그랬습니다. 가를 보면 이 x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 x2가 다르면 fx1, fx2가 다르다. x값이 틀리면요 함수값도 다르다는 거죠. 여기 1대1 함수입니다. 하나가 하나씩 가는 거. 그래서 여기가 1, 2, 3, 1, 2, 3, 4 이렇게 있죠. 1, 2, 3, 1, 2, 3, 4가 있으면 1대1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1이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 얘는 나머지 3군데, 얘는 2군데. 그래서 4, 3, 2 이렇게 됩니다. 24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건 나를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지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선택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는요 지의 치역은 z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치역이 z 0과 1, 0과 1 화살을 둘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y에서 z로 가는데 1, 2, 3, 4에서요 0, 1로 가는데 치역 자체가 0, 1이 둘 다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가 몇 개 있는지를 보면은 일단 함수 전체를 볼게요. 전체는 얘가 갈 수 있는 곳이 2군데, 얘도 2군데, 3도 2군데, 4도 2군데. 그래서 2의 4제곱. 자, 여기서 이 4개가 다 화살을 0으로 쏘는 경우 이때는 치역이 0만 나오죠. 이거 안 되고요. 제외시켜야 되고요. 또 1로 다 화살 쏘는 경우도 제외시켜줘야 돼요. 두 가지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16 빼기 2니까 14, 1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요거 만족하는 거는 나 조건 만족하는 거는 14가지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합성 함수를 만들 때 그랬어요. 이걸 연결시켜서. 그럼 이 전체가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냐면요. 전체가 아까 요 가조건 만족시키는 거 f가 24개였죠. 24 곱하기 나 조건 만족시키는 함수 g가 14개입니다. 이거 분해요. 자, 만들 때 이 합성함수의 치역이 z가 되는 거.
합성함수 치역이니까요. 그림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F, 이쪽이 G, 1, 2, 3이고요. 여기는 1, 2, 3, 4. 치역은 0, 1.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1대1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같다고 칠게요. 2로 가고 뭐 3으로 갔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F 갔을 때 치역이 1, 2,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화살을 쐈는데 치역이 0과 1이 둘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일단 1, 2, 3만 넣고 보면요. 1이 갈 수 있는 곳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에서 2의 세제곱. 아까 요거 계산한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두 군데씩 다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 2, 3이 다 0으로 가거나 다 1로 가면 안 되겠죠? 두 가지를 이렇게 빼줍니다. 그러니까 1, 2, 3이 갈 수 있는 곳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4가 갈 수 있는 곳은 두 군데가 되겠죠? 곱하기 2. 그리고 여기 1, 2, 3이 아니라 뭐 1, 2, 4일 때도 똑같이 뒤쪽은 뒤에 결정하는 방법은 똑같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배열하는 게 아까 결정시키는 게 24가지였어요. 분자도 똑같이 24가 들어가고요. 곱하기 이 뒤쪽이 이 부분입니다. 계산하면은 8 빼기 2는 6, 6이 12, 12 이렇게 들어가요. 답이 24 약분되고요. 14분의 12. 2로 나누면 7분의 6. 해서 분자분모 더하면은 최종 답은 13이 됩니다. 그리고 좀 감각을 좀 높여보면요. 24, 24 똑같잖아요. 그쵸? 처음부터 이쪽은 고려 안 해도 상관이 없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감각이 좀 좋으면은, 자,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두 명이 가위바위보를 하는데 B가 이길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A가 어떤 걸 내든지 간에 B가 내서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죠. 주먹을 내도 B가 이길 확률은 3분의 1. 가위도 3분의 1, 보일 때도 3분의 1. 상황이 다 똑같으면요. 그냥 확률을 3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도입을 하면요. 만약에 1, 2, 3이 1, 2, 3으로 갔어요. 이렇게. 1, 2, 3으로 갔어요. 화살 맞는 데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때의 상황하고요. 뭐 1, 2, 4가 맞아요. 그럴 때의 상황이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그냥 치역이 3개인 거기 때문에 1, 2, 3이나 1, 2, 4나 다 똑같습니다. 뭐 대칭성이라고 봐도 되고요. 똑같기 때문에 이쪽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만 고려해서 그냥 14분의 12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열, 2열, 3열에 각각 2개씩 모두 6개의 좌석이 있는 놀이기구가 있다. 이 놀이기구 6개의 좌석에 6명의 학생이 각각 1명씩 임의로 앉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입니다. 가, 두 학생 A, B는 같은 열에 앉는다. 두 학생 C, D는 서로 다른 열에 앉는다. 학생 E는 1열에 앉지 않는다. 일단은 확률이죠. 전체 6명이 앉는 방법이 6팩토리얼입니다. 6팩토리얼 이렇게. 이 중에 이제 분자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조건이 지금 이렇게 있죠. A, B, C, D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어떤 걸 기준으로 잡냐에 따라서 문제가 뭐 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요. A, B를 먼저 기준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C, D를 잡을 것이냐 아니면 E를 잡을 것이냐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 때 이렇게 곱하기로 어떤 거 곱하기 어떤 거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이 쭉 돼가지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계산이 돼버리면요. 이렇게 되면 좀 쉽죠. 좀 쉬운 거고 곱하기로 표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거 하다 보면 뭐 이럴 때 저럴 때 가수가 틀려지면은 곱하기는 되는 데까지만 해주고요. 이렇게 안 되면 나머지는 나누어서 가까이 경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쵸? 이걸 기준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그래요. 여기서는요. A, B를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A, B가 같은 열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럼 A, B가 만약에 요 1열에 앉았어요. 그러면 2를 보세요. 2는 1열에 앉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4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4가지가. 근데 만약에 A, B가 같은 열, 2열에 앉았어요. 그러면 이 2는 1열에 앉지 않으니까 여기 못 앉기 때문에 여기 3열에 여기 둘 중에 하나가 앉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 2열에 앉는 게요. 요거에 따라 영향을 받아요. 얘를 기준으로 하면은 곱하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감각이에요. 감각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뭐 쫙 늘어나진 않아요. 생기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연속해서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냐. 2를 기준으로 볼게요. 2. 요거 먼저 해결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조건이 좀 까다로운 거를 보통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2열에, 자, 이는 1열에 앉지 않는다 했죠? 자, 1열에 앉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여기 4자리 중에 앉으면 되겠죠? 일단 4, 이렇게 곱하기 들어갑니다. 자, 한 군데 어디 앉았다고 쳐요. 여기 3열에 요, 이쪽 부분에 앉았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자, 근데 A, B하고 C, D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A, B를 볼게요. A, B는 같은 열에 앉는다 그랬어요. 그럼 A, B는, 여기는 지금 2가 앉았기 때문에, 2가 이렇게 앉았기 때문에, 1열이나 2열에 앉을 수 있죠. 그럼 선택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열의 선택권 두 가지가 있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자리를 바꿀 수 있죠. A, B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만약에 1열에 이렇게 두 명이 앉았다고 칠게요. 1열에 이렇게 두 명이 앉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두 학생 C, D는 이제 서로 다른 열에 앉는다. 자, 이거는 보세요. 아까 A, B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상황이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세 개 자리가 있는데요. 서로 다른 열이 앉아야 돼요. 그럼 한 명은 무조건 이 옆에 이렇게 앉아야 되고요. 그쵸? 나머지 한 명만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을 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요거 이렇게 앉는 경우랑 여기 앉는 경우. 두 가지. 그리고 여기서도 CD가 서로 자리 바꿔 앉는 건 가능하죠. 곱하기 2. 이렇게. 그래서 막 이게 앉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남은 한 자리에는 나머지 한 명이 앉으면 되겠죠. F가 앉으면 되니까 곱하기 1. 그럼 안 써도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로 다 표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좀 더 쉽겠죠. 이게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분자로. 계산을 해보면요. 6팩, 여기 6팩을 나눌게요. 6, 5, 4, 3, 2. 2 하나 이렇게 약분되고요. 4가 이 두 개 이렇게 약분되겠죠? 또 2가 약분되면은 이거 사라지겠죠. 더 이상 되는 건 없네요. 그럼 5 곱하기 9, 45분의 4. 45분의 4고요. 분자분모 더하면은 49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학생 A, B를 포함한 8명의 학생을 임의로 3명, 3명, 2명씩 3개 조로 나눌 때 두 학생 A, B가 같은 조에 속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적인 방법이요. 분할 분배 문제예요. 3명, 2명, 2명, 8명이죠. 그럼 8명을 3명, 2명, 2명으로 나눠보면요. 8C3 곱하기 그 다음에 5명 중에 3명 5C3 곱하기 2C2 그리고 이 3명, 3명 똑같죠. 여기 서로 자리 바꾸는 게 같이 나와요.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2팩토리얼로 나눕니다. 경우의 수는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눠도 나눠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이 안 오면요. 이거 생각 열심히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거 분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일단은 A, B가 이제 같은 조에 속하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이제 3명, 3명, 이렇게 2명인데 3명인 조에 속할 수도 있고요. A, B가요. 2명인 조에 속할 수도 있죠. 여기 3명이고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분을 안 합니다. 지금 분할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구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나눈 겁니다. 이거를 만약 구분한다 그러면 다른 걸로 보면 이것도 안 나누면 돼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확률은. 여기서 A, B가 만약에 3명이 있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는 경우하고 이쪽에 있는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경우는 나머지 6명을요. 1명, 3명, 2명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쵸? 1명, 3명. 그럼 이거 1명 넣는 게 6C1. 그리고 3명이니까 5C3. 2명은 2C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개수가 다 틀리죠? 1, 3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눌 건 없습니다. 더하기. A, B가 여기 있는 경우 이렇게.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경우요. 이거는 이제 6명을 둘로 나누면 되는데 이건 개수가 똑같죠? 그래서 6C3 곱하기 3C3 나누기 2팩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게 분자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계산을 해보면요. 8C3이요. 8 곱하기 7 곱하기 6 나누기 3팩토리얼 6 이렇게 지워지고요. 곱하기 5C3 5 곱하기 4 곱하기 5C3 5C2랑 같죠? 5C 뭐 계산하면 간단하게 할 거예요. 10입니다. 10 그리고 2C는 1이고요. 나누기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2가 이렇게 약분되면은 4. 4, 7은 28에 0 붙이니까 280. 분모가 280이 되고요. 분자 이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 곱하기 5C 10이고요. 이건 1. 60 되고요. 이거는요 6C3이요. 6 곱하기 5 곱하기 4 3팩이니까 6 약분되고요. 4, 5, 20. 20을 20 곱하기 1이죠. 2로 나누니까 10. 280분의 70.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일반적인 방법이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확률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경우의 수로 접근해 가는 게 있고요. 확률의 이 곱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 두 번째 풀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8명이 있죠. 3명, 3명, 2명인데요.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3명, 3명, 2명 이렇게 있어요. 자, A와 B가 같은 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A 입장에서 볼게요. 자, 기준이 지금 A입니다. 자, A가 이거 다 다른 위치로 볼게요. 8개를 다 다른 위치로 보겠습니다. 확률일 때는 다른 위치로 봐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애매모호할 때는 다른 위치로 보는 게 더 좋은 겁니다. 다른 위치로 보면은 예를 들어 A가 여기 있을 수 있죠. 요 위치. 그죠? 요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요 위치에 들어갈 확률이 8분의 1이에요. 그죠? 여기 요 위치에 들어갈 확률이 8분의 1이고요. 자, 그 상태에서 B가 이제 B를 넣을 건데 B가 갈 수 있는 곳은 이웃에 같은 조에 있으려면 여기나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7자리 중에서 이 2자리 7분의 2가 됩니다. 그쵸? 하면 요 확률이 되고요.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A가. 그쵸?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요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은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A가 여기나 여기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6, 6개는 똑같습니다. 그럼 A가 여기 있을 때까지 지금 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가 여기 있는 경우 볼게요. 상황이 좀 틀리니까. 자, A가 여기 있을 확률은 일단 8분의 1. 아까 요거랑 똑같고요. 곱하기. 그럼 B가 이제 이 옆에 와야 되겠죠? 여기는 7개, 나머지 7개 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7분의 1이 됩니다. 아까는 7분의 2였죠? 옆에가 2개였는데, 옆에가 하나, 7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옆에 A가 이쪽에 앉을 수도 있겠죠? A가 여기 있는 경우. 이것도 요거랑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 그러니까 6개는 요거고 2개는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가 7, 8은 56 이렇게 되겠죠. 56분의 여기는 2, 6, 12 여기는 2 56분의 1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4분의 1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연수 n에 대하여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죠. 자연수의 모든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상 a, b, c가 a가 b보다 크다 또는 a가 c보다 크다. 이를 만족시키는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n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몇 개이다. 우리 요거 문제가요. 여기서 만약에 A, B, C가 0 또는 자연수 그러면 이게 중복조합 있죠. 중복조합의 기본 문제가 되는 거죠. 공식처럼 외우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0 또는 자연수가 아니라 자연수죠. 자연수일 때는 최소한 하나씩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3n개를 나눠주는데 하나씩은 준 상태에서 나머지만 나눠주면 되겠죠. 3n-3개만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3, 자, 이 3의 종류가 A, B, C 3개죠. 3H, 3n-3이 됩니다. 가에는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순서상이 A가 B보다 크다 또는 A가 C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사건을 A라고 하면 사건 A의 여사건은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순서상이 A가 B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리고 A가 C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만족시키는 사건이다. 그래서 여사건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연수 K에 대하여 A가 K인 경우
여기서 A 값이 K면 B도 K보다 크거나 같고 C도 K보다 크거나 같겠죠? 여기 B도 K보다 크거나 같고 C도 K보다 크거나 같고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 B, C 순서상의 개수는 나이다. 방정식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여기 3n입니다. 근데 A 값이 K일 때요. 지금 이렇게 A가 K K고요. K니까 상수직을 넘기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BC 입장에서 볼게요. A는 K로 고정됐고요. BC가 이것도 K보다 크거나 같고 C도 K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3n-K를 나눠주는데 BC에 K개씩은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3n-K개에서 KK, 2K를 나눠줬기 때문에 3n-3K가 남았겠죠. 요것만 BC에 나눠주면 되니까 나눠주는 경우는 중복조합 2H 3n-3K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가 되겠죠. 이거 나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요 다 더해서 따라 구하는 확률은 PA는 뭐다? 그럼 일단 다 구해야 되겠네요. 다 구해서 여사건이니까 1에서 빼줘야 되겠죠? 1에서 요거 구한 거를 빼준 게 다가 돼요. 자, 요 나를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C로 바꿔보면요. 이거 두 개 더한 다음에 1 빼주면 되니까 요거 여기서 1만 더해주면 되겠네요. 3n-3k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3n-3k 이렇게 돼요. 근데 요거에서 이거 빼줘도 되죠? 빼준 거랑 같은 거니까 3n-3k 플러스 1c 이 값에서 이 값을 빼주면 1만 남네요. 1 요것이 이런 게 요 값이 되겠죠? 3n-3k 플러스 1 그러니까 나가 요거랑도 같아지네요. 그러니까 얘를 나로 봐도 되겠네요. 똑같은 겁니다. 요거 이제 여기 지우고 갈게요. 여기 나에 들어가서 시그마를 해주면요. K에 대한 시그마죠? K가 있기 때문에 3n하고 플러스 이런 K랑 없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n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n에 3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n에 3n 플러스 1 되고요. 마이너스 3k는 시그마 공식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요거 계산한 요거 A 여사건의 가지수고요. 그 확률은 전체가 아까 맨 처음에 전체 구한 게 여기 있죠? 요거요. 3에 H에 3n-3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가 여사건의 확률이고 아까 1에서 빼주면 요거 1에서 이렇게 빼주면은 요게 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값이 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부분이 다가 됩니다. 위 가에 알맞은 식에 2를 대입한 값을 P 여기 2 대입하면 되겠죠. 3H3이 되겠네요. 이제 3H3 자, 이거는요 더하면 5C3 5C 이거는 10이죠. P 값은 10이 되고요. 나에 알맞은 식에 N에 7K에 2를 대입합니다. 아까 나가 요거였죠. N에 7 대입하고 K에 2 대입해요. 그럼 3, 7은 21 마이너스 6 플러스 1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5 빼주면 되는 거죠. 16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식에 n에 4를 대입합니다. 여기 다식에 n에 4를 대입해서 정리해보면요. 계산해보면은 r 값이 5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PQR 다 곱하면은 최종 답은 96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대학은 방문자가 있을 때 코로나19 발열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정상이면 그날 지정된 3개의 종이 밴드를 손목에 채워 들어보낸다. 종이 밴드에는요,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밴드가 있고 그날 사용할 밴드는 전날 사용한 밴드의 색과 다른 한 색을 임의로 선택하여 그 색의 밴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전날 사용한 거하고 다른 것만 쓰면 됩니다. 자, 첫날에 파란색 밴드를 사용하였을 때 5번째 날에 또 파란색 밴드를 사용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차피 밴드가 5개가 있죠. 그럼 파란색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파란색을 A라고 하고요. 나머지를 B, C, D, E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라고 할게요. 자, 첫째 날에 자, A, 파란색 A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도 A가 사용되는 이 경우를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둘째 날에 A 이외에 B, C, D가 올 수 있겠죠. 그걸 B, C, D 이렇게 다 쓰면은 이게 너무 쓸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관심사는 어차피 A냐, A가 아니냐 이게 중요하죠. 일단 이 A가 아닌 것들을 제가 그냥 X라고 표시할게요. A가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A가 나오면 그 다음 날은 무조건 A가 아닌 게 나와야 되겠죠. A가 아닌 게 나오고 셋째 날에는 자, A가 아닌 게 나올 수 있죠. 또 그리고 A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넷째 날에는 또 X가 여기서 갈라지겠네요. A가 아닌 게 나올 수 있고 A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볼게요. 다섯째 날을 보는데 만약에 A가 나오면은 여기 다시 A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하고 이렇게 여기서 다시 A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 요게 가능한 거고요. 세 번째 요거인 경우에 자, 네 번째 날에 A가 아닌 거 나올 수 있고 A가 아닌 거밖에 못 나오네요. 그쵸? A는 못 나오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무조건 A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크게 볼 때 이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률을 구할 때 우리 확률의 가장 기본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속 동작, 자, 연속 동작인 경우는 확률에 이렇게 곱으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방법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맨 처음에 이 단계. 자, 맨 처음에는 A가 나온 상태죠. 자, 그 다음에 A가 안 나올 확률. 자, 이 확률을 보면요. 저건 무조건 A 다음엔 다른 걸 써야 되죠. 맨 처음 조건 자체가 자, 그날 사용한 밴드는 전날 사용한 밴드의 색과 다른 색이기 때문에 자, A 사용했으면 그 다음날은 무조건 다른 색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확률이 1이에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자, 1이고요. 자, 여기 볼게요. 이거 좀 어차피 한가하게 지우고 이쪽 라인만 보겠습니다. 자, X에서 X 가는 걸 볼게요. 자, 여기서 A가 아닌 게 뭐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B가 나왔다고 칠게요. B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도 A가 아닌 게 나와야 되겠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 네 개 중에서 요것이 아닌 것 중에 A도 아닌 거니까 세 가지. 그래서 4분의 3이 돼요. 자, 여기 뭐 B, C, D, 뭐 C던, D던, E던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같이 한 번에 4분의 3. 같을 경우는 4분의 3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든지 같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X에서 또 X. 이것도 마찬가지로 4분의 3이 되겠죠? X에서 X는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X에서 X 상황이 뭐냐면 일단 A가 아닌 게 어떤 게 나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C로 볼까요? 자, C가 나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번에 A가 아닌 다른 게 나올 확률. 근데 그 다음에서는 C는 선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요. A, B, D, E 중에 뽑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또 A가 아닌 거. 즉 B, D, E니까요. 4분의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볼게요. 자, X에서 A. 자, X 뭔가 나왔어요. C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 다음에 A가 나와야 되죠. 나올 수 있는 게 4개인데 4개 중에서 A는 하나. 여기는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다 곱하면은 4의 4제곱분의 9 이렇게 되고요. 자, 아래쪽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차피 1이고요. X에서 A, 아까 X에서 A가 4분의 1이었죠. 4분의 1. 그리고 A에서 X 나오는 거는 그냥 1입니다. 무조건 다른 게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X에서 A, X에서 A는 4분의 1이죠. 이렇게. 그래서 곱하면은 4의 제곱분의 1. 아까 요거 4의 세제곱인데 4제곱으로 썼네요. 4의 세제곱분의 9. 이거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더해주면요. 4의 세제곱 64고요. 9. 이거는 4 한번 곱해주면 되겠죠. 분자분모에 4. 64분의 13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닥에 놓여있는 5개의 동전 중 임의로 2개의 동전을 선택하여 뒤집는 시행을 하기로 한다. 2개의 동전은 앞면이, 3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는 상태에서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결과 2개의 동전은 앞면이, 3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바닥에 놓여있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래요. 지금 5개의 동전이 있고요. 맨 처음에 2개의 동전은 앞면, 3개의 동전은 뒷면이 있습니다.
3번 반복한 후에도요. 보니까 2개의 동전은 앞면, 3개의 동전은 뒷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야 되네요. 이럴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예를 들어 처음 상태가요. 자, 앞면을 제가 동그라미라고 할게요. 동그라미 2개에 뒷면이 3개, x가 뒷면이라고 하면 x 3개가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시행을 해서요. 이렇게 3번 반복을 해요. 3번 반복을 해서 이 모양하고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요거랑 요거랑 뒤집어요.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x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시행에서 만약에 얘랑 얘랑 뒤집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또 x, 동그라미, 나머지는 그대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시행에서 만약에 이거 2개 바꾼다 그러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x 되겠죠. 근데 어차피 순서는 상관없기 때문에 동그라미 2개만 되기 때문에 이거 x 되고 그대로 동그라미 이렇게 내려와도 여기서 원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나오게끔 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예요. 맨 처음에 동그라미 2개 x가 있었어요. x 3개. 근데 3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모양이 나오려면 동그라미 2개 나오려면요. 만약에 선택한 거 동그라미를 3번 선택하면요. 지금 한 번 시행할 때 2개의 동전을 선택하는 거죠. 2개씩 3번 하는 거기 때문에 총 6개의 동전을 뒤집습니다. 뒤집는 게 동그라미 3번 뒤집고요. x를 이렇게 3번 뒤집어야 되겠죠. 전체가 그래야지만이 원래 모양과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시행, 이렇게 두 번째 시행, 세 번째 시행 이렇게 써볼게요. 첫 번째 시행에서요, 앞면을 이렇게 2개를 선택할 수 있게 동그라미 2개 선택하는 경우가 있고요. 앞면 하나랑 뒷면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뒷면 2개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3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일단 가능한 것들을 다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시행에서요. 동그라미 하나와 x 하나 이렇게 동그라미 2개는 안 되죠. 왜냐면 6개 중에 동그라미는 3개만 있어야 됩니다. 3개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하나와 x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2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 번째는 x 2개. 자,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 2개, x 2개니까 동그라미와 x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됩니다. 자, 요 경우는요. 동그라미 2개면은 여기가 x 2개. 동그라미 하나에 x 하나면 여기도 동그라미 하나에 x 하나. x가 2개면 여기 동그라미 2개. 다 x인 경우에 xx면 동그라미 2개, 마지막엔 동그라미와 x 하나. 그리고 여기가 동그라미 하나에 x 하나면 여기는 동그라미 2개. 자, x는 2개 다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첫 번째가요. 자, 동그라미 2개를 선택을 해볼게요. 그럼 맨 처음 모양이 좀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 모양이었죠? 이렇게. 자, 이 모양인데요. 일단은 동그라미 2개를 선택할 확률을 구해볼게요.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5c 2분의 동그라미만 2개. 그럼 2c 2가 되겠죠? 2c 2. 그래서 5c는 10이죠. 10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1이고요. 동그라미가 2개가 선택되면요. 모양이 동그라미가 이제 이게 다 x로 바뀌겠죠. 동그라미 2개 선택했으니까 x 다 x가 돼요. 선택했을 때 모양은 x만 5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걸 볼게요. 5랑 x를 선택하는 거. 5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래쪽만 보겠습니다. x 2개 선택할 확률. 10c, 5c 2분의 5c. 그래서 이 확률은 그냥 1이에요. 1 곱하기. 그럼 x 2개를 선택했어요. 선택하면은 요 x가 2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바뀌겠죠. 자, 이 상태에서 5 하나 x 하나 선택할 확률입니다. 그러면 5개 중에 2개. 5c, 다 5c에 5c 10이니까 다 10이라고 쓸게요. 자, 10가지입니다. 분모는 항상 10가지예요. 10분의 자, 여기서 5 하나 x 하나 선택할 확률. 5 선택 확률은 2c1, 2 곱하기 3c1은 3이죠? 2 곱하기 3, 6 됩니다. 확률이요. 10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0분의 6 해서 100분의 6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을 볼게요. 동그라미 x를 하나씩 뽑았어요. 그럼 확률을 구해보면요. 여기서 분모는 10이고요. 동그라미 하나, x 하나. 그러면 2 곱하기 3. 2c1 곱하기 3c1입니다. 2 곱하기 3이 6. 이렇게 될 확률은 10분의 6이 되고요. 동그라미 x 하나 뽑으면은
하나 바뀌고 하나 바뀌니까 원래 모양과 똑같죠. 동그라미 2개, 여전히 x 3개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볼게요. 자, 동그라미 2개 뽑을 확률. 분모는 다 10이라고 그랬죠? 10분의 자, 5, 여기 2개 중에 2개니까 2C 2, 1 이렇게 돼요. 10분의 1. 자, 이거 뽑고 나면 다 x가 되겠죠? 동그라미 2개 뽑았으면 여기 다 x 되는 거예요. x니까 x가 다 있는 데서 x 뽑을 확률은 1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요. 5 하나 x 하나 뽑았습니다. 이 확률이 10분의 2 곱하기 3에서 6이 되고요. 자, 이렇게 뽑으면 모양이 여기 여전히 똑같죠? 이 상태에서 또 이렇게 뽑을 확률 또 10분의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x 2개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x 3개죠? 3c2 3c는 3입니다. 그래서 x 2개 뽑으면은 여기가 이제 동그라미로 다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이 중에서 동그라미 2개 뽑는 거 10분의 자 동그라미 4개죠. 4개 중에 2개 4c2 4c2는 6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더하면요. 일단 요거 먼저 더해보면요. 이렇게 있는 분모가 100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100분의 1은 10 되겠죠? 10분의 1이니까 10 더하기 66 36 그 다음에 36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54 64 이렇게 되겠네요. 100분의 64 그래서 앞에 여기 10분의 6도 있죠? 10분의 6 곱하기 100분의 64 필요하면 약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마지막 이 경우를 볼게요. x 2개 선택할 확률이요. 아까 여기서 맨 처음에요. 10분의 x가 3개죠. 3개 중에 2개 선택하는 거 3c2 3 이렇게 돼요. 10분의 3이 들어가고요. 그럼 모양이 자 여기서 x 2개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기 동그라미로 바뀌면 동그라미 4개에 x가 하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시행한 결과 자 여기서 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개 선택할 확률은요. 자 10분의 자 동그라미 2개는 4c2 6 되겠죠. 4c2 6 동그라미 2개를 선택하고 나면은 모양이 동그라미 x가 3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5x 선택할 확률은 10분의 5는 2고요. x는 3가지 2, 3, 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요. 찍어볼게요. 자, 여기서 5x 뽑을 확률 10분의 자, 5는 자 4c1 x는 하나밖에 없죠. 1c 4 이걸 뽑고 나면 모양이 똑같죠. 이거는 자,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만 2개 뽑는 거 10분의 자, 4c2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앞에 10분의 3이 있고요. 곱하기 이거 100분의 36과 24죠. 100분의 6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됩니다. 더하면 확률 P가 나오는데 문제가 125P를 구하는 거죠. 125P를 구하는데 125가 5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5의 세제곱 곱할 거기 때문에 5의 세제곱은 5가 3개 이거를 1000으로 바꿀게요. 1000은 이렇게 공 하나씩 붙이면 되겠죠. 1000은 5가 3개, 2가 3개입니다. 그래서 이 5의 세제곱을 곱하면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2만 3개 나올 거예요. 약분되면서 2만 3개 8이죠. 4로 약분되면 2, 15, 2분의 15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사라지면서 8만 남습니다. 8, 8, 64, 6, 8, 48. 요거는 값이 48이 되고요. 자, 이쪽도요. 약분되고 8, 4로 나누면 4, 2, 8, 15 이렇게 되겠죠. 2분의 45 이렇게요. 그럼 2분의 15랑 2분의 45 다음에 2분의 60 2분의 60은 30이죠. 30에다가 요거 48 더하면 78 최종 답은 78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은 6개의 숫자 1, 2, 3, 4, 5, 6이 하나씩 적혀있는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한 2장의 카드 중 왼쪽 카드에 적힌 수가 오른쪽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큰 경우가 한 번만 나타나는 예이다. 자, 숫자 1, 2, 3 쭉 있는데 여기 보면 3, 4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죠? 4가 3보다 크죠? 여기 한 번만 나타나는 겁니다. 이 6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임의로 일렬로 나열할 때
이웃한 두 장의 카드 중 왼쪽 카드에 적힌 수가 오른쪽 카드에 적힌 수보다 큰 경우가 한 번만 나타날 확률이 P분의 Q이다. 자,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요 예시처럼요. 요게 한 번만 나타나야 돼요. 확률이기 때문에요. 전체 가지수는 1, 2, 3, 4, 5, 6 일렬로 쭉 나열하는 거죠. 6팩토리얼분의 자, 이거 만족하는 거. 이런 거 한 번만 나타나는 것만 세보면 됩니다. 자, 이런 건 좀 특징을 잡아야 되는데요. 좀 아이디어 싸움입니다. 이거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보세요. 자, 이게 크면은 자, 요 전하고 후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1, 2, 4 이렇게 증가하죠. 그리고 3, 5, 6 여기도 증가하죠. 증가하고 여기서만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개를요, 이렇게 두 개의 묶음으로, 두 개의 덩어리,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서는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배열이 될 겁니다. 그럼요, 예를 들어 1, 2, 3, 4, 자, 5, 6 이렇게 있을 때요. 자, 이 지점에서 이게 바뀌는 지점이요. 대소비가 이 지점에 생길 수 있겠죠. 이 지점에 생기면 하나와 5개, 개수가 이제 1개와 5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지점에서 바꾸면 이게 2개와 4개, 그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 3개, 3개, 그다음에 4개, 2개, 5개, 하나 이렇게 될 거예요. 자, 하나씩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5개, 이 6개를요, 1, 2, 3, 4, 5, 6을 1개와 5개로 나눠주는 거, 분할하는 문제입니다. 자, 나눠주는데 위치까지 결정이 돼요. 앞쪽, 이건 뒤쪽. 그래서 6개 중에서 하나만 골라서 이 앞쪽에 하나 이렇게 하면 일단 이거 볼까요? 여기만 결정을, 이 위치만 결정을 해주면 나머지 5개는 여기 되겠죠. 자, 그리고 선택만 해주면은 순서는 아까 증가하다가 떨어지고 증가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순서는 알아서, 이 5개의 순서는 알아서 배열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1이 맨 앞에 있죠. 지금처럼 이런 모양. 1이 맨 앞에 있으면, 1개, 요거 하나 뽑고 5개 이렇게 뽑으면, 자, 이걸 만족할 수가 없어요. 맨 앞에는 1이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이렇게 빼줍니다. 가지수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2개, 4개인 경우 보겠습니다. 자, 2개, 4개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2개, 4개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6개를, 자, 2개, 4개로 나누면 되는데, 자, 2개를 뽑아서 이쪽에 배열을 합니다. 가지수가 62. 나머지 4개는 알아서 뒤쪽에 가면 되겠죠? 자, 요 경우도 또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여기 1, 2 뽑고, 나머지 3, 4, 5, 6, 이렇게 뽑는 경우는 이게 성립이 안 되죠. 요 위치가. 감소하는 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도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것도 하나만 빼줍니다. 자, 요거 좀 보충 설명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감각이 좀 안 오는 학생들을 위해서. 자, 2개를 뽑았는데, 2개가 만약에 제가 뭐 2와 3을 뽑았어요. 그럼 나머지 숫자들이 1, 4, 5, 6이 있겠죠? 그럼 이게 선택만 해주면은 얘는 증가하는 수 2, 3이 돼야 되고 얘는 이런 식으로 1, 4, 5, 6이 돼야지만이 여기서 3, 1보다 크죠. 이거 하나만 생기는 거예요. 이 배열이 뭐 1, 4, 6, 5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또 커지는 게 2개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만 해주면은 이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되고 이 사이에서만 이 왼쪽이 더 큰 거 한 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 같은 원리로 해주면 돼요. 3개, 3개는 6개 중에서 6, 3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경우가 지금 이런 모양. 1, 2, 3, 4, 5, 6. 이거 안 되기 때문에 하나 빼주고요. 자, 이것도 6, 4 빼기 1, 6, 5 빼기 1.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요. 만약에 6시 0과 6시 6이 있으면 우리 2의 6제곱이 되죠. 근데 6시 0과 6시 6이 없으니까 2를 더 빼주면 되고요. 뒤에 5개 빼주는 거니까 5 이렇게 됩니다. 요거 만약에 요거 공식 모르면 그냥 다 계산하시면 돼요. 자, 2의 6제곱 64고요. 거기서 7을 빼주면 57. 그래서 분자가 아까 이게 57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거 뭐 3으로만 한번 약분됩니다. 그럼 19 되고요. 뭐 3 나누고 계산해보면 240. 분자 분모 더하면 259. 답은 259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 A, B, C,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시오. A, B, C, D 더한 것은 홀수고요. 곱한 것은 15의 배수입니다. 이거 밑에 먼저 볼게요. 자, 곱한 게 15의 배수인데 15는 3 곱하기 5잖아요. 그쵸? 근데 1부터 지금 9까지 수가 있어요. 1, 2, 3, 4 해서 9까지가 있는데
일단 5의 배수는 5 하나밖에 없죠. 이렇게 5.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는 무조건 포함. 그쵸? 이렇게. 그 다음에 3의 배수는 지금 보님 3, 6, 9잖아요. 3, 6, 9. 이 중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거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5는 무조건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3, 6, 9 중에 하나는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 조건은요. 더한 것은 홀수예요. 그죠? 요거 기준으로 좀 나눠볼게요. 그럼 홀수가 예를 들어 짝수가 짝수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 짝수가 동그라미가 3개 있고요. 짝수 3개에 홀수 하나면 홀수 되겠죠. 또는 짝수 하나에 홀수가 3개 가지고 되겠죠. 크게 이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를 보면요. 홀수가 하나인데 아까 5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홀수가 5가 돼야 돼요. 이렇게 홀수가 5가 되고요. 그럼 짝수가 나머지 짝수 2, 4, 6, 8 이렇게 4개 있습니다. 짝수가 4개 있는데 이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3의 배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 짝수 중에서 3의 배수는 6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도 6도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선택권이 없어요. 자,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럼 나머지 2개만 선택해주면 되겠죠. 나머지 짝수 3개 중에 2개만 선택하면 돼요. 32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밖에 없고요. 아래쪽 두 번째 경우 볼게요. 짝수 하나에 홀수 3개인 경우 홀수는 무조건 하나는 5가 돼야 되고요. 짝수 하나에 홀수 2개인데요. 짝수가 하나니까 이 짝수 기준으로 나눠줄게요. 짝수가 2, 4, 6, 8인데 여기 아까 3의 배수가 들어있잖아요. 3의 배수가 들어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머지 이 홀수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보겠습니다. 즉 6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하고요. 6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 이게 6인 경우랑 6이 아닌 경우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6인 경우요. 이 짝수 하나가 6이면 이 3의 배수도 만족했죠? 만족했기 때문에 나머지 홀수는요. 마음대로 뽑으면 돼요. 홀수가 1, 3, 5는 있으니까 7, 9 이렇게 4개 남았어요. 4개 중에서 2개 마음대로 뽑으면 돼요. 4C 6 되겠죠? 그리고 요 맨 처음에 짝수가 6이 아닌 경우요. 6이 아니면 나머지 2, 4, 8 중에 와야 되니까 3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홀수 2개를 뽑는데 3의 배수가 들어있어야 돼요. 즉 홀수 이 중에서요. 이 3의 배수가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만 있어도 되고 둘 다 들어있어도 되죠. 요거는 여사건으로 구해볼게요. 가지수를. 4개 중에 2개 뽑는 전체가 4C2예요. 그 중에 반대 경우, 즉 3, 9가 둘 다 없는 경우. 그럼 1과 7을 뽑아야 되겠죠? 하나입니다. 한 가지 경우.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는 4C가 6이에요. 6 빼기 1은 5 곱하기 3, 1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되겠죠? 3C는 3이니까 이 3과 6과 15 이렇게 다 더합니다. 이거 더하면은 9, 더하면 24. 자, 24 이렇게 되고 이게 분자가 되겠죠? 확률이니까 전체는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거죠? 9C4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9C4는 9, 8, 7, 6 나누기 4, 3, 2, 1 위에는 24 해보면요 6이 이렇게 2, 3, 6 날라가고요 4도 약분되면 2 2가 이 분자랑 나누면 12 요 9하고 10이 3으로도 약분되면 3, 4 그러면 3, 7은 21 21분의 분자는 4 21분의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한 개의 주사위를 반복하여 던져서 나오는 눈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an을 정한다. a1은 0이고요. an은 세수 -1과 0, 1 중 하나이다. 주사위를 n번 던져서 나온 눈위수가 짝수이면 an 플러스 1은 an이 아닌 두 수 중에서 작은 수이고 홀수이면 an 플러스 1은 an이 아닌 두 수 중에서 큰 수이다. 자, 이게 정의 이해입니다. 이 말을 뜻을 이제 알아내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자, a1이 지금 0이에요. 근데 주사위를 던지면 짝수가 나올 수도 있고 홀수가 나올 수도 있죠.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어요. 그럼 짝수가 나오면 뭐가 되냐면요. 그 다음 번째 A2는요. AN이 아닌 두 수 중에서 작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서 0이 아닌 것 중에서 작은 수. 마이너스 1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리고 홀수이면은 큰 수. 1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0이 마이너스 1 또는 1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또 한 번 시행을 하면은, 만약에 또 짝수가 나왔어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아닌 두 수 중에서 작은 수. 작은 수가 0이죠. 0 이렇게 되고, 큰 수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왔어요. 짝수 나오면 1이 아닌 나머지 이 두 수 중에서 작은 수, 여기가 마이너스 1, 큰 수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써가면서 감을 잡아보면요. 결국은 어떤 수가 있으면 그 다음 번째는 0이 아닌 나머지 두 수가 써있는 겁니다. 나머지 두 수. 마이너스 1이 아닌 두 개. 두 개. 그리고 짝수 나올 확률하고 홀수 나올 확률은 어차피 같죠. 2분의 1로 다 똑같기 때문에 이쪽이나 이 가지의 확률들은 다 똑같이 다 2분의 1씩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제가 다시 좀 깔끔하게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0부터 출발했죠. 자, 0이 있어요. 이게 A1입니다. 0이 두 개로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수를 위해 쓸게요. 1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게 A2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갈라져요. 자, 1 빼고 나머지가 0하고 마이너스 1인데 큰 수. 0, 마이너스 1. 자, 이쪽도 마이너스 1 제외하고 큰 거. 1과 0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A3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A4. 자, 0을 제외하고 큰 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제외하면은 0, 1하고 0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좀 아래쪽에 쓸게요. 자, 이렇게 나눠주면은 0과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거는 큰 게 1, 마이너스 1. 자, 이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2가 1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자, A2가 1.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 되니까 2분의 1. 이것도 2분의 1. 2분의 1이 맞죠? 니은 A3이 1일 확률과 A4가 0일 확률은 서로 같다. A3이 1일 확률이요. 자, A3에서 1 나오는 게 이거 하나죠. 자, 여기 되려면은 여기서 1로 오고 1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됩니다. A4가 0일 확률은요. A4가 0인 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요게 나오기 위해서는 이쪽 게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해서 8분의 1이고요. 이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하면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더하면 4분의 1 해서 서로 같습니다. 디귿 A9가 0일 확률이 P이면 그랬어요. 쭉 나가서 뭐 A9가 있겠죠. 자, 0일 확률이 P이면 11이 0일 확률은 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기준이 A11이 0이 되는 거죠. 얘는 A9로부터 출발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A9일 때 0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A11이 0이 나올 수가 있고요. A9가 0이 아닌 상태에서 A11이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자, A9까지 왔을 때 이게 0이 되는 확률이 문제에서 P라고 줘졌죠? 여기까지 될 확률이 P입니다. P까지 왔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 두 칸 건너뛴 거죠? 9번장이고 11번장이면 두 칸 건너뛴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0이 있죠? 여기서부터 볼게요. 0이 있는데 두 번 건너뛰었어요. 그럼 A1과 A3 관계를 보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 건너뛰어서 다시 0이 돼야 돼요. 0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4분의 1, 이것도 4분의 1. 4분의 1짜리가 두 개 있으니까 2분의 1이 돼요. 즉 0인 상태에서 두 번 시행을 해서 다시 0이 될 확률은 2분의 1. P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자, 0이 그럼 아닐 확률은 1에서 P를 빼면 되겠죠? 0일 확률이 P이기 때문에 0이 아닐 확률은 1-P입니다. 그럼 0이 아니라는 거는요. 1이나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 돼요.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자, 1 또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두 칸 가요. 그러니까 좀 A2에서 A4 이걸 보면 됩니다. 이 그림에서. 1에서 두 번 진행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자, 0이 나오는 거, 자, 이럴 때 여기 0 나오는 거 여기 하나 있죠. 그쵸?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가는 거.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여기서 출발하면 한 번, 두 번. 4분의 1.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더라도요. 자, 0 나오는 게 또 하나죠. 이렇게. 요거 2분의 1, 2분의 1에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확률이 4분의 1. 이게 지금 0이 아니면 이게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는데 뭔지 모르잖아요. 뭔지 모른다 했던가 이 확률이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다 같이 4분의 1로 나오면 그냥 4분의 1로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좀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1일 확률이 알파예요. 이렇게 알파. 마이너스 1일 확률이 이렇게 베타라고 하면요. 원래 요거는 알파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거는 베타. 그러니까 베타 마이너스 1일 때는 베타 곱하기 4분의 1 되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되는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결국은 아까 이 p가 아닐 확률 1 빼기 p랑 같은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빼기 p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4분의 이건 1 마이너스 p가 되고요. 이건 4분의 2p죠. 이렇게. 그래서 4분의 p 플러스 1. 여기는 4분의 1 빼기 p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네요.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과 니은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